입찰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대형 평수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 물건은 아닌데 대형 평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가 일단 떨어져 나갔고 5억 8,600에 낙찰을 받으셨고 25년 6월 5일이니까 바로 2주 전. 요거 물건의 지금 시세는 10층 기준으로 6억 8천, 그거를 5억 8천에 받았죠. 1억 정도를 싸게 받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경매 단 한 건으로 수억을 벌 수 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사례를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기자님들이랑 촬영했는데 그분들도 눈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한 타이밍이 그때였어요. 내가 이 아파트 내 채 봤는데 몇 분이 들어갔는 줄 아냐라고 했더니 몇 분?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경매가 막 며칠을 걸쳐서 조사를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내가 뭔가 노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생, 졸업생분들은 본업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 30분 1시간 동안에 모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로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까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나눠지지 않거든요. 실거주자분들 또는 우량자산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왜 경매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나 봤더니 지금 가격이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이분들은 가격을 싸게 받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보다 내가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수고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5천만 원, 6천만 원을 싸게 샀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못 내보내고 이사 날짜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사비 200만 원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번 돈이 그거의 몇십 배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 경매로 싸게 받는다라는 게 되게 강력한 게 뭐냐면 나한테 선택지가 생겨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샀어요. 시세대로. 그 집을 사서 할 수 있는 거는 실거주 또는 전월세 맞추고 어쨌든 둘 다 내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경매는 경매로 싸게 받기 때문에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단타매도 바로 팔아도 돈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해도 되고 전월세 놔도 되고 심지어 가격을 싸게 샀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죠. 월세라든지 뭐 전세를 맞췄을 때 특히나 빌라 같은 거는 투자금이 다 회수되거나 또는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대출을 80% 받았을 때. 그래서 이 경매로 싸게 사는 게 단순히 싸게 사는 거, 매도 차익을 갖고 가는 거의 의미도 있지만 싸게 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해도 안정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고, 왜냐면 시세대로 샀으면 내가 보유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경매로 싸게 사면 싸게 산 만큼까지만 안 떨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실 분들도 경매 시장에 와서 낙찰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낙찰 한 건으로 사실 5천만 원 예시로 들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아파트 4채 받아가지고 지금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경매가 예전처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위임을 할 수 있고 대리입찰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에서는 집 근처로 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네. 경매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한번 사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 31기 교육생분이랑 동행 임장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딱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형 평수고 대형 평수는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이 물건도 그 개념에 일치하는 물건이에요. 금액대가 큰 물건은 유찰이 한 번 되면 떨어지는 가격이 되게 커요. 이 물건도 9억에서 지금 6억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유찰이 한 번 되면 30% 가격이 떨어지니까 6억이 됐을 때 이분이 7억 9,5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입찰은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10명이 들어왔고 2등과의 차이가 4천만 원이 나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뭐야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의 매매가가 얼마냐면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매물 나온 거 기준으로는 9억 5천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실거래는 작년 기준으로 8억인데 여기가 가격이 올라서 9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동산의 피드백을 받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7억 9,500에 받았는데 그리고 어차피 실거주를 하실 거고 이쪽은 지금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용인 쪽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거주 차원에서 2년 이상 보유를 하실 거기 때문에 2년 뒤에 가격은 훨씬 더 올라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분도 나름대로 베팅을 하신 거예요. 7억 후반대로 9억 5천에 매도될 수 있는 걸 7억 9천에 받아서 1억 6천 정도의 세전 매도 차익을 갖고 매수하신 거예요. 9억 5천에 부동산 가서 사는 사람이랑 7억 9천에 경매로 매수한 사람이랑은 안정성 측면에서 아예 다르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 떨어진다고 해도 9억 5천에 산 사람은 진짜 피가 말려요. 7억 9천에 산 우리 교육생분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위치도 보시면 수인분당선 보정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정역 좌측으로 해서 요 위쪽으로 다 플랫폼 시티가 지금 개발이 되는 동네입니다.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역세권인 아파트는 앞으로 호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빨리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게 첫 번째 물건이었고요. 두 번째 물건 서울시 노원구 작년 8월에 낙찰받은 물건이고요. 이거 아마 지금 시점엔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2등과의 차이가 180만 원밖에 안 나요.
7억짜리 물건인데 4명밖에 안 들어왔고 지금 84제곱입니다. 당시 시세로 8억 5천까지 가장 싼 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실거래는 8억 3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3천 정도에 매도될 수 있는 물건을 7억 2,700에 낙찰 받은 거죠.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불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더 큰 매도 차익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평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물건이 나오면 아마 이렇게까지 싸게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물건이었고요. 자, 세 번째 물건,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 이제 경기도 고양 한현동에 있는 일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대형 평수예요. 120제곱미터고요. 이게 7억 7,400짜리가 한번 유찰됐을 때 4천만 원을 더 올려써서 5억 8,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빌라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찰을 2명밖에 안 했냐? 대형 평수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 물건은 아닌데 대형 평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가 일단 떨어져 나갔고 아마 실거주자나 또는 보유 차원에서 입찰을 하신 분이겠죠. 5억 8,600에 낙찰을 받으셨고 25년 6월 5일이니까 바로 2주 전에 낙찰을 받으셨고 요거 물건의 지금 시세는 10층 기준으로 6억 8천, 그리고 매물도 지금 6억 8천이 제일 싸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5억 8천에 받았죠. 1억 정도를 싸게 받은 거예요. 뭐 수도권 아파트로만 정렬해서 받는데도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8천에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빌라처럼 뭐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는 안 되죠. 1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도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1억이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좀 과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 평수라든지 권리 분석에 빨간 글씨 있는 것들에선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피하는 곳에 좀 더 많은 차익과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하고 단타하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에서 단타 매도를 많이 얘기하니까 실거주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지 않으실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투자금이 좀 괜찮으시다면 실거주집 마련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드를 불려 나간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신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사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실거주집을 이렇게 싸게 마련을 한 뒤에 투자를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정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면 투자했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이 안 들면서 사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거든요.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실거주집 마련하고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시드를 1억 이상을 만들고 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은 단타 매도를 해서 시드를 1억 이상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파트 경매 이런 분들이 하면 좋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 분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안정성 플러스 시세 차익을 내가 깔고 있다는 그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이신 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무주택자일 때 경매로 취득한 빌라가 첫 번째 주택이거든요. 이 경매 시장의 첫 번째 주택으로 취득한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한 8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여도 8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경매이기 때문에 대출이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4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3천만 원, 4천만 원은 좀 어렵겠지만 8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도 입찰을 하실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사례들을 앞에서 봤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아파트들 그리고 우량해 보이는 아파트들도 여전히 싸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신 아파트 하실 분들의 입찰을 10번 이상 하실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저분들이 받은 것만 보니까 우리가 금방 낙찰된 줄 아는데 저분들의 뒤에는 수많은 패찰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본업이 바빠서 뭐 단타매도 뭐 인테리어 신경 쓰고 이럴 여력이 없으셔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 사놓고 뭔가 나는 2년 보유를 하겠다, 세두고 그냥 신경 안 쓰겠다, 그런 분들 당연히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사두고 보유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내가 싸게 산 거 플러스 시간을 머금고 올라간 것까지 하면 1억을 싸게 샀다고 하면 나중에 팔 땐 2억 또는 3억의 매도 차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보유를 할 수 있는 분들, 아파트 보유하실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 제일 좋습니다. 사실 단타매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해요. 팔면 또 새로운 물건 입찰해야 되고 이러는데, 보유할 수 있는 분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2년 동안 그냥 사놓고 보유를 하면 단타매도에서 1년에 세 채 네 채 하신 분들보다 더 큰 매도 차익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년 뒤에 가만히만 있었는데. 대신 수도권 안에 있는 아파트여야 됩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사두고 보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빌라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 빌라 경매는 좀 불안하고 뭔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고 걱정되시는 분들, 제가 교육 때 최대한 깨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자금이라도 있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아파트 경매를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빌라 하라는 게 아니라 빌라 기준으로 가르쳐야 빌라도 하고 아파트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빌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빌라 경매가 불안하신 분들은 굳이 뭐 투자금도 있으신데 빌라 경매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 괜찮은 거 사서
보유를 하세요. 실거주를 하든 아니면 뭐 전세를 두든 해서 좀 돈이 묶이더라도 2년 뒤에 또는 뭐 4년 뒤에 매도하는 걸 타겟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처럼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지방 아파트 2억 이하를 노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방 아파트 공시가 2억 이하짜리는 취득세 중과가 없으니까 그런 물건들 많이 원격으로 입찰을 꾸준히 하시면 금방 또 좋은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수도권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경쟁을 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매도 차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워낙 수월하기 때문에 임장을 지방까지 가거나 이러실 필요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빌라 경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반대로 빌라 경매를 하셔야 되는 분은 기준이 되는 건 투자금이겠죠. 투자금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아파트를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빌라 경매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입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잘 배우셔서 아파트 경매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는 빌라 경매를 하시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로 낙찰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또 빌라 경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차례 아파트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 아파트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거든요. 빌라는 더 많이 싸게 더 수익률이 크게 입찰을 해서 낙찰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이 큰 것뿐만 아니라 적은 입찰 횟수에도 낙찰이 쉽게 되니까 입찰 여러 번 했는데 폐찰하신 분들은 빌라 경매를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이랑 그때 인천법원 갔을 때 아파트 뭐 10대 번 폐찰하시고 막 울고 계신 분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률에 아파트는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빌라를 보시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 중과 안 받으려면 1억 이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1억 이하의 아파트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를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물건이 꽤 많아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데 지방 가는 건 좀 멀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안에서 취득세 중과 없이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건 빌라밖에 없으니까 빌라를 1억 이하 상품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투자금이 좀 있지만 이걸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소액으로 쪼개서 아파트 한 채 받을 그 사이즈로 빌라 뭐 두 채, 세 채 이렇게 동시에 입찰하실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빌라를 보실 수 있겠고요. 경매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결국 빌라는 임장을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더 많습니다. 내가 자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좀 돼서 임장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빌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정규 강의가 네. 아파트 경매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아가지고 저희 리뉴얼된 정규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인지를 하실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저희가 1주 추가해서 아파트 물건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조사 방법은 똑같은데 입찰가를 산정할 때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한 주 추가해서 그런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7주 교육과정이 될 것 같고, 저희 정규 교육과정을 들으면 빌라 단타뿐만 아니라 실거주 아파트 또는 지방 2억짜리 물건을 어떻게 수월하게 단타 매도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 드릴 거니까 경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주거 상품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 있다. 아파트로 내 집 마련 플러스 빌라로 단타 또는 지방 아파트 단타,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장도 원래는 빌라를 가지고만 임장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아파트 임장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분과는 이제 아파트 임장 가는 걸로 저희가 투표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노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5만 원으로 저희가 가격 결정을 했고, 저희가 7월 27일 일요일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제가 특강을 할 예정이고, 신청하시고 학원으로 오시면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플러스 아파트가 왜 기회인지, 그리고 낙찰 사례들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입찰가 산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드릴 것 같아요.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 물건 검색 어떻게 하는지, 가격 조사 어떻게 하는지, 권리 분석 어떻게 끝내는지, 그리고 입찰가 산정하는 거, 돈 되는 물건 찾는 거, 이런 거를 다 설명드릴 거니까 오셔서 한번 특강 들으시면 리치스쿨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